용산 간 야당. 용산이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기사 보시죠. 여당 총리 인준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 의원총회를 열어서 장애투쟁을 벌였다. 어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사진 조금 내려볼까요? 카메라를. 뒤에 보면은 용산 여기가 이게 국방부 총사가 뒤에 보이는데 용산 쪽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뭐 이렇게 집회를 여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는 김민석 하고 이렇게 총리 후보자 이름이 크게 쓴 플래카드도 좀 보여 있습니다. 자, 작은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집결했는데요. 지명 철회 안 하면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항의 소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거 지금 인준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책임 묻을 거예요. 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제 국민의힘 용산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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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추 총리, 장농 총리, 스폰 총리라고 불리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현금 6억쯤은 장농에 가지고 있으니 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해서 현금 부자만 부동산 취득하게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야당 의원들 얘기 중에 뭐 장롱 속에 6억 원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거 사실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또 반박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오늘 만평도 좀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더군요. 소개해드리죠. 이게 뭡니까? 다리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두를 신고 있고 여기 이제 김민석 돼 있어요. 근데 배추가 뒤에 들러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배추는 지명철회라고 배추가 머리띠를 맸는데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써있군요.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뭔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막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자, 조현삼 부위원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지금 3일로 표결이 잡힌 건가요? 지금? 예, 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3일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4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4일이 싶습니다. 6월 임시국회 이제 마지막 날. 그렇죠. 예. 근데 3일에 아마 유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사회를 살펴보게 되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로텐더홀에서 하시는 것보다 저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시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기간 중에 뭐 배추와 관련됐든 다른 뭐 의혹에 대해서든 간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하자를 찾을 만한 그런 증거라도 제대로 된 증거라도 제출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국민 여론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뭐 수치는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총리 지명 임명에 대해서 의견이 더욱더 많지가 않겠습니까?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당시 후보자의 경우에는 총리 지명에 대한 그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의 일부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총리 부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가 하루빨리 인준이 되고 총리가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총리 인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외투쟁, 목적은 총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반대한다, 철회하라, 뭐 이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회 본청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인데 어제도 또 이런 모습이 있더군요. 민주당 의원을 또 거기서 만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서 빨리 300처럼 보이는 거지. 처리하고 답사 현장 좀 다르니까.
우리 100% 협조할게. 그렇게 하면 100% 협조할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저 지역으로 지방당국이 가야될 수 내또 동작 가버리잖아요. 알죠? 근데 이럴 수 있어. 나를 지금 말이 며칠을 제가 5일째 우리 딸이 어제는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내 전화했더니 진짜 뭐야 누가 이렇게 뭐 앞장서 누구야 누가 이렇게 바캉스 토요일에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뭐 동정 남매라 그러더니 엄청 고생시키고 다 가져가고 말이야. 아 무조건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최수영 평론가.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국회법상 과반 출석,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 되니까 170석이 넘으면 민주당이 뭐 한다면 맘먹으면 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그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거부권도 있고 뭐 더 있었지만 지금은 뭐 필리버스터도 48시간 지나고 나면 무력화됩니다. 또 시간 지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경원 의원도 이제 아마 여론전을 하는 거죠. 저게 로텐다워에서 이제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론을 좀 어떻게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끌면서 좀 가보겠다 그런 심사를 이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일 아니면 4일날 저도 인준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제 사실은 세술은 세부대에 좀 제대로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왜 2000년 그 청문 도입 이래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 됐느냐. 예, 그리고 어떻게 총리 후보자가 금융거래 그 조회서 하나 안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예. 단군일의 첨이다. 이런 김경률 회계사의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뭐 내란 세력의 준동이라든가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너희들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짊어져야 될 부담이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도 높은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정무적으로 임명을 하더라도 예.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큰 말하자면 숙제 같고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안 국민의힘이 뭐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긴 한데 막을 방법은 없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은요. 일각에서는 이거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뭐 합의를 하네요. 반대를 그렇게 하더니 다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는 겁니까? 약간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여야 13조 소비 쿠폰 추경안 합의 처리. 그러니까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13조짜리. 근데 이거 합의 처리됐대요. 행안위에서 여야가. 그동안 국민의힘 반대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보면은 앞서서 상법에 의해서 반대해서 손해. 상법 부분도 이게 또 어느 정도 이거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라고 또 바뀌었어요.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런 반응도 좀 나와요. 이런 가운데 어제 한 여당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무슨 왜 저런 모습이지? 약간 수근수근 이렇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특정 정당하고 부동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사실이잖아요. 의사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 시절에 IMF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예, 사실이죠.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님. 그럼 1년 6개월이 넘으셨네요.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릅니까? 뭐 상임위원회가 달랐고요. 뭐 제가 모질했던 탓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토부 장관.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아직 이제 교체가 안 된 상태니까요. 제가 두 분께 한 40여초씩만 드려보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운동을 하다뇨? 저기 사실 저는 조정훈 의원이 알고 물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상호 장관이 1년 반을 재직했는데 아무리 상임위가 달라도 장관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끌어내면서 말을 끌어내면서 결국 당신은 지금 현재 새로운 장관이 오기 전까지 민주당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장관을 하지만 그래도 실체적 진실을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데 얘기를 못하죠. 자신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관이신가 물었던 거지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윤선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 글쎄 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조정훈 의원의 표정을 살펴보게 되면 진짜 놀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착각을 한 것 네, 같다. 장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장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얼굴과 그 이름을 매치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였는가 살펴보게 되면 예. 사실 국토부 장관이라는 게 굉장히 유력한 부처 장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할 수 자리인데. 있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당정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참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어제인데 그제입니다. 그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여러 가지 내용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